음식 맛은 시간이 결정합니다. 밥도 갓 지은 게 제일 맛있고 고기도 갓 구운 게 제일 맛있고 라면은 사실 한 입만 이렇게 뺏어 먹는 게 제일 맛있지만 이 갓 단 과일은 또 이게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이 농촌 찾아가는 프로그램들 그런 거 보면은 농부님들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바로 하나 따가지고 여러분 이거 한번 잡수셔보쇼 이러면 리포터들 먹으면서 이러고 막 이런 것도 항상 이 갓 딴 것처럼 이렇게 아삭아삭하게 먹고 싶은데 이 농산물이라는 게 하루만 지나면 무르고 이게 기운을 잃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마트에 진열된 애들은 어떻게 여기 이렇게 갓 수확한 것처럼 이 싱싱하고 맛있게 있는 걸까요? 농산물을 수확하고 이동하고 보관하고 진열하고 분명 이게 최소 하루 이상의 시간이 걸릴 텐데 말이에요. 수확한 후에 시간을 멈췄다가 푸는 것도 아니고 스토리테일러가 들려줄 오늘의 이야기는 이마트 신선식품의 비밀입니다. 자, 여러분, 과일이랑 야채를 사면 여러분들 어떻게 보관하십니까? 저는 우선 일단 최대한 빨리 먹어 치워서 내 몸 안에 보관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고요.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냉장고에 집어넣습니다. 마트도 우리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마트의 첫 번째 비결은 엄청 크고 좋은 냉장고인 것이죠. 농산물을 수확하자마자 이 어두운 곳에 가두고 신선한 바람을 마구 보내서 농산물 친구들을 목표 온도까지 낮춥니다. 전문 용어로는 통풍 예냉 이라고 하는데 사실 냉장고랑 거의 똑같은 원리죠. 불만 내는 이 식당의 강한 화력은 사실 가정집에서 따라하기 어렵잖아요. 냉장고도 똑같습니다. 템빨이 조금 있어요, 이 부분이. 그러나 이 방법은 문제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장사는 시간이 생명인데 온도가 낮춰질 때까지 이게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새로운 방법이 하나 탄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막장 드라마 좀 보시다 보면은 열받은 부모님들 자주 보입니다. 그분들 하는 게 이거죠. 이게 뒷목 잡고 이거 쓰러지는 거. 그리고 요 다음 컷이 뭐냐 그러면은 머리에 물수건 올려놓고 이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이불 이렇게 덮고. 이게 똑같은 원리입니다. 수건에 물이 증발하면서 열도 함께 가지고 가서 시원해지는 원리죠. 이걸 농산물에 이제 접목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드라마 속 부모님의 적정 온도는 36도지만 보통 이 농산물의 적정 온도는 0도에서 10도입니다. 자, 목표 온도를 달성하려면 물을 정말 아주 빠르게, 엄청 빠르게 증발을 시켜야 돼요. 저 이거 좀 알죠? 물을 빠르게 증발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끓이면 돼. 그렇게 하면은 한 겹 한 겹 이게 살아있는 아삭아삭 양상추가 아니라 따뜻하게 쳐진 물렁물렁 양상추 먹게 되는 거겠죠. 원하는 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 낮은 온도에서 물을 증발시켜야 되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이게 가능한 건가요? 낮은 온도에서 물을 빠르게 증발시키라니. 이거 뭐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뭐 그런 건가? 해결 방법이 점점 산으로 가죠? 맞습니다. 해결 방법은 산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산 위에서 이 밥 지어서 드신 적 있습니까? 근데 산에 가서 밥을 먹으면 야 이거 뭐 하나도 안 익었어. 밥이 굉장히 설익습니다. 그러면 꼭 아는 척하는 놈들이 옆에서 뭐 이게 이런 딴지를 걸어요. 야, 그 높은 온도에서는 기압이 낮아서 뭐 덜 뜨거워도 물이 끓거든. 막 이런 얘기를 막 옆에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물이 낮은 온도에서 끓는다. 그러면 만약 기압을 산 꼭대기보다도 더 낮춘다면, 더 나아가 기압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된다면 그렇게 탄생한 기술이 바로 이 진공 예냉입니다. 시원한 0도에서 물을 증발시켜서 약 30분 만에 빠르게 농산물을 최적의 상태로 만듭니다. 자, 그렇다고 이 농산물이라고 다 갖출 수는 없겠죠. 열을 빼앗는 예냉과 반대로 열을 가하는 이 농산물도 있습니다. 주로 이 연약한 이 고구마에 쓰이는 방식인데요. 연약한 햇고구마 친구는 상처도 쉽게 받는다고 합니다. 소중해. 자, 곰팡이, 세균은 치사하게도 이렇게 고구마에 생긴 이 약한 상처만 이렇게 노려서 감염을 시킨다고 합니다. 근데 이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고구마 하나가 이렇게 상처가 생겨서 감염이 되면 이게 좀비처럼 주변 고구마들도 막 하나 둘씩 좀비처럼 이렇게 막 오염이 돼서 먹을 수가 없는 상태라 그래요. 고구마들이 외치는 거죠. 나 너무 무서워. 이러다 다 죽어. 그래서 고구마는 큐어링
이라는 이 치료 과정을 거칩니다. 마치 우리가 그 호캉스에서 지친 마음을 위로받을 때처럼 고구마도 수확한 후에 3일간 35도의 고온에서 상처난 부분을 푹 쉬며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이 가을이니까 사실은 이 고구마 친구들 지금쯤 한창 이 큐어링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 농산물별로 최적의 온도를 맞추는 신선공학의 메인 저장 차례가 옵니다. 잠깐 여러분들 이 유튜브 너무 오래 좀 보신 것 같은데 잠시 눈을 감고 숨을 크게 한번 쉬겠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들 마음이 훨씬 편해지셨나요? 자, 농산물 저장도 이 같은 원리로 진행이 됩니다. 강제로 명상 시간을 갖게 하는 거예요. 야, 눈, 코, 입도 없는 농산물한테 무슨 말이냐 이게. 그러실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언제든 이 신선한 농산물 먹을 생각에 돌아버린 사람들이 그걸 또 해냈습니다. 자연 상태의 대기는 질소 78%, 산소 21%, 기타 1%의 비율인데요. CA 저장 방식은 산소 비율을 3에서 7%로 확 낮춥니다. 농산물의 호흡을 강제로 좀 느리게 해서 노화를 지연시키는 것 같죠. 이게 먼 미래의 기술 같지만은 이마트 후레쉬 센터는 10년 전부터 이 CA 저장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저장고 크기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연 면적이 축구장 7배 이상의 크기라고 하는데 제철 농산물을 보관하는데 현장 인력만 약 400명. 시간 정지 상태로 보관한 제철 농산물은 수확 당시의 그 모습 그대로 이마트에 이렇게 진열됩니다. 자, 예냉과 저장. 이게 바로 이마트가 시간을 멈추는 방법입니다. 장마철인데도 안 싱겁고 달콤하네. 갑자기 추워졌는데 과육이 알차. 가을에 수확한 사과가 다음에 여름까지도 이 달콤하고 아삭하게 될 수 있는 비결인 거죠. 이렇게 싱싱하고 맛있는 이마트 과일 뒤에는 뛰어난 재배 기술에 더해서 뛰어난 저장 기술이 있다는 것. 그 중에서도 더 싱싱한 과일과 채소, 그런 비법이 있다면 여러분들 지금 바로 댓글로 공유를 해주시면 제가 써먹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즐거운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만 슬 물러납니다.